조계종 총무원에 이어 조계종 중앙종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승만 기념관 건립 계획에 경고의 메시지와 강력 반대 입장을 표했습니다. 중앙종의 종교 편향 불교 왜곡 대응 특별위원회는 조계종은 물론 태고종과 종단협의회 등 범불교계와 연대하겠다는 뜻을 피력하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송년광장의 이승만 기념관 건립 계획을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남북관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남북평화와 화합을 염원하는 기원법회를 열었습니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다란기도부터 연대 행렬까지 전쟁 위기를 해소하고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길 기원하는 목소리가 도계사 도량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추보는 올해 첫 법회를 시작으로 법회를 정례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어제 이어 오늘은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 관련 종법 개정 방향과 추진 일정을 살펴봅니다. 종원 개정은 일원 통합과 삼원 유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진됩니다. 조계종 기획실장 우봉스님은 총무원과 호계원, 중앙종회의 삼권 분립이지 총무원과 교육원, 호교원의 삼권 분립이 아니라며 총무원으로 통합되더라도 힘이 집중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6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에 이어 조계종 중앙종회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승만 기념관 건립 계획에 경고의 메시지와 강력 반대 입장을 표했습니다. 중앙종회 종교 편향 불교 왜곡 대응 특별위원회는 조계종은 물론 태고종과 종단협의회 등 범불교계와 연대하겠다는 뜻을 피력하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송년광장의 이승만 기념관 건립 계획을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정현선 기자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이승만 기념관 건립 계획에 불교계가 경고와 함께 본격적인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 편향 불교 왜곡 대응 특별위원회가 열린 송년 녹지광장 이승만 기념관 건립 추진 논란을 주요 안건으로 채택하고 강력 대응을 결의했습니다. 종교 편향 특위 위원장 선광 스님은 어제 회의에서 종교 갈등을 유발하고 불교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이승만 전 대통령을 기리는 시설이 다른 곳도 아닌 조계종과 태고종 총무원 사이에 들어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종단 차원의 강력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불교계를 대혼란으로 빠뜨리기도 하고 우리 불교 역사를 무진장 많이 퇴보시킨 건 사실입니다. 그것도 사실이지만 그것보다는 역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그 이승만이는 우리 역사를 단절시킨 자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어 태고종을 비롯한 범불교계와 연대한 대응도 피력했습니다. 특위는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빠르면 이번 주 내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불교계의 뜻을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태고종에서는 더 강경하게 대응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힘을 같이 합쳐야 되고 역사 사관을 바로 가진 학자들도 조만간에 아마 리액션이 성명서가 있든지 할 거라는 거예요. 이승만 기념관 건립 논란을 바로잡아 불교계의 역사 인식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역사의 주역으로서 정당성을 인정받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정당성을 부여해줘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가장 주요한 내용인 것 같고, 그걸 제대로 해야지 우리가 불교계가 역사 인식이 있고 또 역사에 우리가 주역으로서 이 땅에 살아왔다는 정당성을 우리가 만드는 건데, 이게 이승만 기념관뿐만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반면교사로 우리 불교계 역사 인식을 다시 한번 바로잡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시민을 위한 휴식과 치유의 공간으로 개방된 지난 1년여 만에 갈등과 대립의 상징이 될 위기에 놓인 송년 녹지광장.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에 이어 중앙종회가 범불교계 연대 의지를 피력하며 이승만 기념관 건립계획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빠르면 이번 주 성사될 면담에서 오세훈 시장의 입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현선입니다. 남북관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남북평화와 화합을 염원하는 기원법회를 열었습니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다란이기도부터 연대 행렬까지
전쟁 위기를 해소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길 기원하는 목소리가 조계사 도량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추보는 올해 첫 법회를 시작으로 법회를 정례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달아내 기도가 울려 퍼집니다. 한반도 평화와 화합을 위해 무엇보다 대화가 필요하다는 평화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사부대중이 어제 조계사 앞마당에 모였습니다. 지난해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며 강대강의 갈등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의 길을 열기 위해 기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민추보는 불교계 대표 남북관계 선도단체라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이번 법석을 처음 마련했습니다.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다시 평화의 길을 열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에 개최하는 남북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기원법회는 부처님의 평화의 가르침을 우리 불자들이 앞장서 실천하자고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총무부장 성화 스님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이번 법회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불교계의 뜻과 노력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전쟁과 대립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향하며 화합과 간용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단과 전쟁을 겪은 우리 민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서로에 대한 간용과 존중으로서 새로운 통합을 끌어내 평화를 정착하는 일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법회는 평화기원 달아내 기도를 비롯해 진관사 수륙제 보존회의 전쟁 희생자 추모 위령 천도제와 평화통일 발언문 낭독으로 이어져 전쟁의 아픔을 치유하고 평화를 발언하는 희망의 장으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민추보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기감이 사라질 때까지 남북 평화 기원 법회를 매년 정례화하고 내년 한국전쟁 발발 75주년을 기해 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달아내 기도를 동반한 이번 행사를 통해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계속해서 남북의 평화와 화합의 디딤돌이 되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이 순간을 통해 우리는 평화의 중요성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각자가 갖고 있는 힘을 모아 한반도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법회에 이어 사부대중은 연등 행렬로 조계사 일대를 순례하며 한반도 평화 발언을 시민과 함께 했습니다. 동족 관계를 부정하고 적대적 교전국으로 한반도와 통일 지우기에 나선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도 한국불교 총본산 조계사에서는 기원법회를 시작으로 한반도 평화 안착을 위한 노력을 쉬지 않고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어제 이어 오늘은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 관련 종법 개정 방향과 추진 일정을 살펴봅니다. 종원 개정은 이런 통합과 삼원 유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진됩니다. 조계종 기획실장 우봉 스님은 총무원과 호계원, 중앙종회의 3권 분립이지 총무원과 교육원, 포교원의 3권 분립이 아니라며 총무원으로 통합되더라도 힘이 집중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종원 개정은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3원을 총무원 일원으로 통합하는 가능성을 열어두며 추진됩니다. 총무원으로 일원화하는 의견 외에도 구원장 제도, 문화원, 복지원 등 다양한 의견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원과 포교원에 대한 종원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하는 선에서 추진됩니다. 그것은 3원이 통합될 수도 있지만 또한 3원을 유지하는 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단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총무원으로 통합될 경우 총무원 단일 행정 조직에 더불어 부서 기능 조정으로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운영이 기대됩니다. 교무와 전법, 문화와 복지, 대사회 활동이 전문화되고 업무 조정에 따른 종무 인력 효율화와 신규 사업 재배치가 가능하다는 게 총무원 집행부의 설명입니다. 중앙종무기관 의사결정기구인 종무회의를 통한
집중적이고 책임성 있는 정책이 시행되는데 교육과 포교에 대한 총무원장 스님 관장 영역이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원이 개정되면 공청회를 진행해 중앙종무기관 조직법 제정안을 성안하고 입법 예고와 발의가 추진됩니다. 이번 종헌 개정안이 내년 4월 1일 날 발효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1일까지는 교육원, 포교원이 이상 없이 유지되면서 그 사이에 가장 이상적인 조직을 찾아서 장단점을 도출 후 이에 따른 개편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중앙종무기관은 각 부서별로 행정 분야와 문화 포교 분야, 교무 분야, 대사회 분야, 자산활용 분야, 기타 직속 부서로 나눠질 전망입니다. 총무원 집행부는 오는 14일 열리는 교구본사 주지회의와 15일 개최되는 원로회의에 사전 설명을 하고 중앙종회의장단 미래특별위원회와 입법 발의를 논의합니다. 종원 개정안은 총무원 집행부와 미래특위에서 각각 발의할 예정인데 종원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종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합니다. 현재의 조직으로 미래를 대비하기가 어렵다는 위기의식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다 같이 공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종회에서 주최한 미래특위하고 합의한 내용이라서 그것이 다 전달이 돼서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3월 임시종회에서 종원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직 개편 관련 공청회가 두세 차례 진행되고 오는 11월 정기종회에 조직 개편 관련 종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우봉 스님은 우리 종단은 총무원과 호계원 중앙종회의 3권 분립이 명확하게 돼 있다며 총무원과 교육원, 포교원은 업무에 대한 분할이지 권력에 대한 분할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조계종 제5교구 본사 법주사 주지 선거에 출마한 정덕 스님, 황석 스님, 노현 스님, 원경 스님이 후보 자격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제407차 회의를 열고 기호 1번 정덕 스님, 2번 황석 스님, 3번 노현 스님, 4번 원경 스님의 후보 자격에 이상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 구성원은 비구 237명, 비구니 48명, 총 285명을 확정했습니다. 법주사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는 오는 8일 오후 1시 경내 선불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장성 백양사가 어제 상무대 영회법당 명상원에서 제1기 불교대학 개원과 입학식을 봉행했습니다. 현판 제막으로 시작된 개원식에는 학장을 맡은 본사 주지 무공스님, 총무국장 청마스님, 무각사 주지 여일스님, 김한종 장선군수, 상무대 근무지원단장 심재민 대령 등이 동참해 종단인가 신도교육기관 개원을 축하했습니다. 무공스님은 불교대학은 신실한 불자를 양성하는 요람이라며 부처님 법을 배우는 소중한 인연으로 멈춤 없이 정진하길 바란다고 설했습니다. 백양사 불교대학은 일기생으로 입학한 이원혁 대령과 박인숙 불자 등 신입생 30여 명에게 입학증서와 교재, 선물을 전달하며 학업을 격려했습니다. 서울 금강불교대학교 2024학년도 입학식이 지난 3일 관문사에서 열렸습니다. 관문사 주지 덕수스님, 재무 도각스님, 윤성희 전 동국대 총장, 김용포 김재권 교수, 김보경 관문사 신도회장, 김정환 서울금강불교대학 총동문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31기 교법사과 22명과 42기 불교학과 46명 등 신입생 총 68명이 입학했습니다. 학장 덕수스님은 생업과 학업을 동시에 이끌어가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그 고됨은 부처님이 주신 감로수라며 오늘 입학식이 새로운 신행과 행복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축원했습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주식회사 인산가와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장 일면스님은 어제 정현숙 후원회장과 엄영수 홍보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장학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선소리 산타령 전승교육사, 김윤세 인산가 대표이사와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진행했습니다. 주식회사 인산가는 죽염을 주 원료로 전통 죽염 장류 등을 개발하는 자연지향 건강 기업으로 김윤세 인산가 대표는 부처님의 가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며 인류에게 중요한 생명나눔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인산가는 생명나눔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에 적극 협력해 양 기관의 발전과 우호 증진에 기여한다는 계획입니다. 경남 거제 불교 사원연합회가 지역 저소득층을 위해 10kg 500포 1,500만 원 상당의 자비 나눔쌀을 거제시청에 전달했습니다. 거제불교 사원연합회는 지난 4일 회장 계룡사 주지 서남 스님을 비롯해 전 회장 총명사 호석 스님, 부회장 지선 스님, 성원 스님 등 지역 스님과 함께 모연한 쌀을 박종우 거제시장에게 전달하며 시민의 건강한 삶을 기원했습니다. 서남 스님은 정초기도가 끝나고 연합회 스님들이 지난해에 이어 자비 나눔을 이어가자고 제안했다며 다가오는 봉축 연등축제와 수륙대제는 거제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축제장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종우 시장도 스님들이 보내주신 정성에 감사드리며 지역 불교계 현안에도 항상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자비 나눔 백미 500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무료 급식시설 2개소와 지역 아동센터 11개소, 사회복지주거시설 9개소 등에 전달됩니다. 부산 무명사 회룡선원이 운영하는 국제구호단체 세계일화가 인도 마더 테레사 아나스 아쉬람 센터를 방문해 장애 어린이를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세계일화 대표 무명스님과 신도들은 지난달 23일 인도 성지순례 중 인도 바라나시 마더 테레사 아나스 아쉬람 센터를 방문해 후원금과 학용품, 생필품 등을 전달했습니다. 무명스님은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희망을 갖고 사회 구성원으로 바르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와 자비는 종교를 초월한다고 말했습니다. 마더 테레사 아나스 아쉬람 센터는 멀리 한국에서 직접 방문한 세계일화 4부대 중에 감사를 표하고 아이들을 위해 잘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미륵사가 운영하는 사찰 음식 전문점 수자타가 어제 제1기 불교 아카데미를 개강했습니다. 1기 수강생 5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해법 스님은 1년간 불교를 잘 알아가고 스스로 얻는 것이 많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수강생들을 격려했습니다. 불교 아카데미는 수자타 문화센터 문화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로 사찰 답사, 노래 강의 등 다양한 활동으로 불교 대중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동국대 미래융합교육원 불교음악아카데미 수강자로 구성된 힐링코러스 합창단의 세 번째 정기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30여 명으로 구성된 동국대 힐링코러스가 지난달 29일 서울 흑석동 소태산홀에서 정기 연주회를 열고 소프라노 이정화 씨 지휘와 피아니스트 김태연, 바이올리니스트 강형진, 첼리스트 이승혜 씨의 반주로 찬불가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동국대 힐링코러스는 국제불교 박람회, 세계 여성불자 대회 등 불교계 중요 행사뿐만 아니라 불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찬불가를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찬불가 저변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열린 송년공원에 이승만 기념관 건립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시민을 위한 휴식과 치유의 공간이 갈등과 대립의 공간으로 변질되지 않길 기대합니다. 3월 6일 수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BTN 뉴스는 내일도 잘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